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이제 예상보다 강한 고용이 나타났다는 뉴스인데 이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 가격이 예민하게 떨어졌으니까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3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30만 명이 증가했다고 집계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전문가 예상치가 2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으니까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고용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수치 자체가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큰 수치였다. 그만큼 미국 경기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또한 3.8%로 집계가 됐었는데 전월치 3.9%보다 약간 낮아졌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따르면은 미셸 부먼 이제 패드 이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다시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낮아지다가 최근에 이제 유가도 다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주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이기 때문에 그 2%가 달성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부침 현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란이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하마스 이제 후원자를 자처하던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이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하는 거는 뭐 이란 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밝혔죠. 근데 공격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라마단의 이제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 10일 한 전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 세계 28개의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미국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격이 일어났을 때 뭐 증시에 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뉴스긴 한데 외국인 순매수가 최대치를 뭐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최대치라는 게 그 집계일의 최대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1분기 때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1분기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5조 8천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다만 이제 채권은 3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계속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최근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다음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3월 외국인 이제 증권 투자 동향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이제 주식 투자는 총 15조 8천억 원으로 기록이 되었다. 뭐 이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여러 가지 뭐 AI 반도체주에 대한 열풍,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다른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구매한 주식을 보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AI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갈 때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죠. 이때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그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많이 못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총 매수는 5조 5천억 원이 들어왔고 또 현대차는 2조 원이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합계가 이 두 개만 해도 7조 원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닥에서는 한 8천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약했으니까 주가 상승이 좀 약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이제 CATL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격차가 확대됐다는 소식인데, 한때는 뭐 1위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죠. 예, 중국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격차가 벌어졌다. 기존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봤을 때는 점유율 차이가 더 확실하게 좀 많이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쪽이 워낙에 좋지도 않기도 한데 저가 공세가 워낙 강력하죠. 그리고 중국 쪽은 내수 시장이 워낙 강력하고, 그렇다 보니까 점유율 차이가 점점 더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2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은 38.4%로 1위를 이제 CATL이 기록을 했는데, 이는 4.8%가 이제 확대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이제 한 0.2% 정도가 줄어서 13.7%로 이제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3위랑 4위가 이제 3위 기업도 중국차죠. 예, 중국 BYD인데 13.1%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점유율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뭐 이 상태면 좀 이제 역전이 돼서 조만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로 내려갔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나 SKO는 점유율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타개가 되려면은 지금 글로벌 전기차가 판매량 자체가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다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점유율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이번에 금융시장의 붕괴를 좀 경고를 했습니다. 파이낸셜에 따르면은 기요사키가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다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분석한 이유를 보시면은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국가부채가 천일마다 약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사실상 파산한 상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재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완벽하게 맞히진 못합니다. 워렌 버핏 뭐 이런 부분도 저번에 한 50조씩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의 판단에 맞춰가지고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브가 대기업이 된다는 소식인데, 하이브 하면 역시 BTS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이제 5조 5천억으로 5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이상이 되면은 대기업 집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편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한류가 강하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예,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한류에 관련된 뭐 최근에 라면도 많이 올랐었죠. 삼양기업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삼양라면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아니면은 뭐 엔터 쪽도 괜찮고 아니면 화장품 쪽도 요즘에 많이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는 이제 군입대로 BTS가 이제 부재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기존에는 주가가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걸그룹 르세라핌하고 뉴진스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일리시라는 신인 그룹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지금 흥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BTS에 국한되어 있던 매출이 좀 다변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이브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에 빠진 일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랑 약간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류가 아직까지도 많이 퍼지고 있죠. 특히나 일본에서 한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특히나 어린 나이대에서 많이 이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골든위크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있는데,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뽑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지 이제 목적지가 이제 비중이 한국이 2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랑 타이완이 각각 16.7%와 13.5%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때 항상 이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기존에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이 오키나와와 그다음에 타이페이, 그다음 방콕에 이어서 4위였었는데, 올해 이제 한국이, 특히 서울이 1위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일본 내에서 한국이 가고 싶은 여행지, 그다음에 한류 쪽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영향이 그렇게 많이 가는 뉴스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한류에 관한 내용은 좀 긴 텀에서 지금 동남아나 이쪽에서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만 놓고 보면은 사실 단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존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기대감으로도 끌어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사실상 그 기대감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1분기를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시가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뉴스거리 이렇게 보시면서 좀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다른 뉴스 나오면은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